내일부터, 그러니까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묘자리 작업을 하거든요. 청송에서 묘자리 작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13일 날은 그 아버님, 저희 할아버님, 할머니를 흉당에 계시거든요. 거기서 그분들을 이장을 해서 그 아버님 우에 천의 명당 도깨비 방망이터에다가 모시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분들도 부모님을 천의 명당에다 모시고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떼를 한 5,000장 정도 시켜서 아예 떼로 도배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. 그리고 돌아가신 분 연세가 95세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호상이라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거든요. 이 딱 됐고, 이제 여기에서 몇 cm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. 거의 최대한대로 80cm가 나와야 되거든요. 예, 딱 좋네요. 80cm가 나왔어요. 예, 요것 좀 펴주세요. 쭉 요것 쭉 펴주시고. 예, 됐어요. 이 정도면 충분하죠. 예, 접어주세요. 아니 이쪽으로 와요. 이쪽으로. 예, 잠깐만요. 이렇게 하고, 예, 이렇게. 예, 됐어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어줘요. 이렇게. 예, 이렇게 또 한 번 접고. 예. 이게 그냥 이번 거는 상하 필요 없이 한 벌로 그냥 나갈 거예요. 이게 한 벌이에요. 한 벌. 예.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교 약사생불사인데 무슨 장의사도 하고 모든 걸 다 아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네가 다 헤쳐먹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아셔야 되지만 원래 종교라는 게 원래 이랬던 거예요. 원래 장의사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종교가 이걸 하는 거였어요. 원래.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에서 하는 것을 그 분화가 됐거든요. 분화가 되다 보니까 장의사가 하고 일반 인간들이 하고 하니까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. 이게 항시 다 종교에서 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특히 이 종교 중에서도 유교가 했던 거예요. 유교. 불교나 도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서 유교 거를 따라서 하는 거였거든요. 왜? 부모를 정성을 다해서 모셔라. 부모가 돌아가실 때 절대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지 마라. 부모보다 더 누더기한 옷을 입어라. 그래서 상복이 누더기거든요. 하나에, 그러니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천을 두르듯이 했거든요. 그리고 씻지 마라. 그게 효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씻는 건 씻어요. 왜?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볼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앞으로 방송 내용 나갈 때 너무 전문적인 건 아마 방송에 안 나가게 될 거예요. 왜냐하면 하도 직원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막 따라서 하면서 저를 사입이라고 그래갖고 그렇게만 안 하면 진짜 그 방법에 대해서 다 나가고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 그 잘 모르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이름 날리기 위해서 저를 막 사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자들 때문에 방송 함부로 못 나갈 것 같아요. 너무 그 깊숙한 거는. 지금 풍수 부분은 깊숙한 부분이 많이 나갔거든요. 제 풍수, 제 유튜브 한번 봐도 그 누구든 다 쉽게 그 풍수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공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하고 다 같이 다녔던 분이 계세요.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 어머니를 모셔줬는데 명당에다가 모셔주기는 모셔줬는데 지나가는 혈자리에다가
모셔줬더라고요. 혈이 뭉치는 자리에다가 모셔진 게 아니라.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. 근데 10월 달에 그 공주 다시 풍수 들어가는데 그때는 제가 다 도와주게 되거든요. 지금 실이 잘못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. 한번. 꼬였어요? 예. 도와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다 됐슈. 예, 이제 다 됐어요. 예.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고마워요. 근데 작업할 땐 답답해갖고 막 승질나요. 아, 이거 기본적으로 상식 아니요, 이거 하는 거. 근데 상식을 몰라요. 아, 진짜. 이 세대도 이제 40대 세대도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게요? 꼭 명주실로 해야 돼요. 명주실로 안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수의 같은 거 안동포나 이렇게 그 한산못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수의를 직접적으로 살 때는 안에다가 나이롱 안감 같은 거 대지 마시고 그냥 수의로만 다 하세요. 수의로만. 왜냐면 저한테 저기 했을 때는 제가 다 캔슬을 놔요. 그리고 그 속청을 다 뜯어버려요, 제가. 속청에 나이롱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나이롱 실을 써갖고 챙챙 감아요. 그런데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는 작업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미싱으로 드륵 그냥 박아버리는 게요. 그러면 작업이 빠르고 쉽지요. 하나 문제는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오. 잘 되면 더 좋고. 그런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고인께서 묘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백에서 답답하면 후손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게 조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풍수를 하다 보면 모든 이치를 다 깨우쳐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. 그래야지만 풍수를 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,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그리고서 그걸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재래법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건 상관이 없어요. 하나의 정성이니까.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수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. 다행히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네요. 근데 청송은 비가 안 올 것 같아요. 잘하면. 그러면은 이거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. 앞으로 수의는 이걸로 해야 되겠어요. 유천으로, 면천으로. 이렇게 전문적으로 풍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유교 약사성불사에서 상조회를 만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유교 약사성불사에서 상조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명당으로 들어가게끔, 그리고 갖고 있는 땅이 명당이 아닐 때는 수매까지 다 차단하면서 그 직관이, 제가 가면 제가 할 것이고 저희 소속된 직관이 가게 되면 그 직관이 다 해주게 될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. 낙골당으로 들어가더라도 명당으로 들어가느냐 흉당으로 들어가느냐를 명확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흉당에 들어가면 흉당을 차단해서 들어가게끔 저희가 다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. 그래서 상주회는 언제 만들지 몰라요. 그런데 그 상주회 할 때 그 저희는 다른 상주회처럼 막 경품 같은 거 안 줘요. 그래서 뭐 딴 데는 뭐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거 하지 마세요. 나중에 상주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야지 저한테 배운 엘로드 수강생들 중에 제 제자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, 그리고 그분들은 그 각 장이 돼서 거기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다 움직여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교육도 다 받아야 되고,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어떤 면으로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, 방송으로.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명을 내리면 되거든요. 그럼 제자들은 제 명대로 하게 되면 얘 한치 거슬림이 없을 거예요. 항상 아셔야 되지만 이 고인께서 돌아가신다는 건
그게 어떤 면에서는 한 세대가 바뀌는 거고 내가 응석바지에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때가 가장 심란할 거예요. 그래서 집안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지혜가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칭송하셔야 되고 그를 반기셔야 돼요. 집안의 얼과 전통을 이어가는 자를 어른으로 봐야지 집안의 전통과 얼을 깨는 자를 어른으로 보게 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항시 제 제자들한테도 그러지만 신도들한테도 아무리 장남 종손일지라도 집안의 얼과 정신을 이어가는 자가 장손이고 종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거 한번 해주세요. 또 저 끄트머리 잡아주시고, 여기 조자윤 씨가 제 제자인데 그 엘루드를 배운 수강생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. 그런데 조금 요 분야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네요. 그래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. 근데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저한테 많이 혼나요. 그래도 굴하지 않고서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 고맙더라고요.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해! 이렇게 했을 건데. 그런데 팔자가 도사팔자다 보니까 이게 재밌나 봐요. 행복합니다. 예, 대시 저기 하시고 한 번만 더 적고요. 예, 됐어요. 이렇게 해서 한 분 거는 다 만들었어요. 한 분 거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.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야 되나? 한 번 볼게요. 예, 이게 조금 더 크게 됐네요. 같은 거네요? 예. 됐어요. 이렇게. 이게 한 분 거예요, 이게. 이거 할 때 그 칠성판에다 조금 이따 다 한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. 예. 그리고 또 이제 한 분 걸 더 만들어야 돼서 한 벌 걸 더 만들어야 돼요.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, 이게. 아니면 천 한 장짜리가 있으면 더 좋고요. 그래서 회사 가서 이게 80cm짜리가 있습니까?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 천 사오면 딱 잘라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. 그죠? 어제 상포사 그 화선지수이 때문에 갔는데 이번엔 명절에 처음 쉬어보신대요. 원래 그 추석 전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. 수의 좀 갖다 주시겠어요? 혹시 모르니까. 차에 있는 거예요? 네. 화선지 수의. 이게 방송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. 왜냐하면 딴 거 정치 쪽 얘기할 때는 제가 막 방정맞게 하고 풍수도 방정맞게 하는데 요거는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요. 예. 그리고 제가 한 땀 한 땀 한 건 여기에 기가 들어간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여기다 담아볼까요? 네, 거기다 짓지. 여기요. 예. 더 해야 되나요? 계속 해야 돼요. 예. 하나만 더 해놔요. 네. 하나만. 아유, 요걸 못 먹어서 안달인가비요.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. 아이, 길든 안 길든 간에. 네. 하나만 더. 좀 많이 지루하지요?
저요? 아니요, 지금 방송하는 겨. 이게 하는 게 이제 좀 다 됐으니까요. 이거 다 끝나면 또 좀 재밌게 나갈게요. 예. 실을 길게 하니까 잘 엉키네요. 예, 한 번 엉키면 끊고 다시 하는 게 나아요. 그 시간 버리지 마시고. 근데 실이 두꺼워서 잘 풀리긴 하네요. 예. 그리고 항시 아셔야 되지만 도사나 도인들 고생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엄청나게 많아요. 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치 그 사람이 경륜이 많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륜 없는 자들이 도사나 도인을 했을 때는 얼마 안 가서 다 들통이 나요. 그리고 그 도사 도인 중에서도 전문 분야들이 있거든요. 전문 분야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도사 도인 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 도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려고를 안 해요. 맨 세상이나 내다보고 점이나 보고 이런 것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에 불과하거든요. 실제 도사들 중에서도 세상을 못 내다보는 경우도 많고 못 내다보면서도 내다보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용산편이에요. 용산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순간적으로 어떤 행운 때문에 위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을 나대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세상 망치는 것도 도사요. 세상을 살리는 것도 도사요.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걸 모른다는 점이죠. 그리고 항시 유교에서는 뻔할 뻔이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가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뻔할 뻔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누구나 다 나도 예언자가 될 수 있고 항시 나도 세상을 내다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근데 우리 스스로가 뻔할 뻔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도리. 할 도리를 다 아는 자가 있고 할 도리를 못 아는 자가 있어요. 그래서 과연 할 도리를 다 아는 자를 칭송할 것인가 할 도리를 다 안 하는 자를 칭송할 것인가를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다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지금 9월 달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. 이번에 태풍 불어와서 저번에 들어온 태풍 이름이 뭐죠? 한남로가 들어올 때 보면 마산이나 창원 쪽은 오히려 피해가 없어요. 왜? 매미 때 경험을 쌓아서 그 태풍 방지벽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태풍이 들어와도 일상생활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부산이나 이렇게 포항, 그 다음에 울산 같은 데는 이미 태풍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. 마산과 창원은 태풍 방어벽을 설치를 했고, 그런데 울산과 저기 포항은 왜 태풍 방어벽을 설치를 안 했나요? 그리고 이번에 물 피해를 엄청 심하게 본 데 지역을 보면 물 고랑 사이였거든요. 가랭이터에서 가랭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가랭이 사이 쪽에는 건물을 못 짓게끔 만들어야 돼요. 그래 놓고서 물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?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수로가 크다는 것은 비가 그만치 내릴 때 대처를 한다는 뜻이고, 수로가 작다는 뜻은 그만치 물이 적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수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그 수로를 일부러 작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물 피해가 없으려면 그 수로 정비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늪이 필요했던 거예요. 물을 감아줄 수 있는 늪. 그런데 안타깝게도 늪을 안 만들었잖아요. 늪을 만들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. 그 늪에서 많이 해결을 해줄 테니까요. 그리고 늪이 아무리 있어도 이번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할 때는 답이 없어요. 늪도 다 잠기는데요. 그런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풍수를 왜 따지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청송 가면서 포항을 들릴 수도 있어요. 들려서 그 피해 난 지역을 한번 방문도 해보고 싶거든요. 일찍 끝나면. 예, 이제 다 됐어요. 이거 좀 잡아주시고요. 예, 저 쭉 가시고. 예.
됐어요. 예. 항시 이렇게 피는 이유가 다 있어요. 이렇게 하는 이유가. 이제 두 벌 이제 다 만들어 가네요. 실 그거면 충분하겠네요. 항시 이걸 할 때 기초가 중요한 법이에요. 기초가. 기초가 튼튼하면 일이 쉽게 끝나거든요.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일이 쉽게 안 끝나요. 그래도 이 천은 하기가 좋은 게 여기에 검은 선이 쳐 있어서 하기가 너무 좋아요. 검은 선에다가만 맞춰갖고 바느질 하면 되니까요. 근데 검은 선이 없을 때는 바느질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저거면 충분하니까 그건 없애버려요. 네.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끊어버려요. 그 바늘 끄트머리를 끊어버리고 실 좀 저거 명주실 좀 잘 해서 안 엉키게 묶어주세요. 저 묶는 거 알아요? 아니요. 그럼 하지 말아요. 또 일 저질까봐 걱정돼서. 아, 청송만 제가 어디 풍수만 가려고 하면 태풍이 불어요. 그리고 막상 가면 태풍 또 비도 없이요. 이거 죽겠슈 이거. 그런 거 같지요? 네.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불거나 예. 비가 오거나. 아, 이제 땅을 건들면 꼭 그러더라고요. 내일은 카메라 찍다가도 저기 하게 되면 삼각대에 세워놓고 물 끓이고 이런 식으로요. 네. 예. 그 횡대도 다 마르면 저녁 정도에 다 챙겨요. 네. 그 6개 챙기고 6개 챙기고 작은 거 하나 챙기면 될 거예요. 네. 예, 딱 7개 챙기시면 문제가 없는 걸로. 비닐에 싸서 챙기면 되는 거죠? 예. 그래서 항시 장사 지낼 때는 꼭 알아야 되지만 미리 이렇게 다 확인을 해야 돼요. 다. 예. 미리 해 놓으시면 편해요. 당일날 해서 하려면 좀 어렵고요. 상주에도 가입을 안 해 놓으셔갖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가 해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말만 잘한대요. 제발 부탁이니까 방송 좀 더 보세요. 전 실전파예요. 제가 현재 젊으니까 실전파인데 저도 아마 나이가 70이나 80이나 90대면 저도 일 시키는 사람들한테 그 말만 할 수가 있어요. 아, 이빨 빠진 나이에 뭘 하겠다고요. 조금 남았네 이제. 예. 이제 바늘 챙기시고 이제 바늘 주세요. 이거 조금 잘라드릴까요? 이건 너무 긴. 예, 너무 기니까. 저 보세요. 얼마나 잘라야 될지. 잠깐만. 예. 그 정도면 되겠네. 이 정도면 자르면 되겠네. 싹 정리하고요. 예. 이거는 어떻게 묶어야 돼요? 이제 보세요. 이게 아까 쓰던 건이에요. 예, 쓰던 끈이면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바퀴 묶어요. 이렇게.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더 묶고. 간단하네. 예. 아, 이런 거 다 안 배우시오? 네. 참. 지금 배우고 있어요, 선생님한테. 예. 다시 이거 싹 집어넣으시고. 예.
아우, 집에서 뭘 가르친겨. 배운 게 없어요. 아, 이불도 안 했어, 옛날에. 꼬매는 건 봤는데 해본 적은 없죠. 하면은 막 일치니까 안 시킨 것 같아요. 저희는 이거를 수시로 했었는데. 그래서 가난한 속에 신이 나오는 거고 부유함 속에 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우리가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. 신들이나 도사들이 학벌이 높으면 신과 도사의 자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그마치 많은 이론을 알면 틀에 그 이론에 묶여버리거든요.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하면 틀이 없고, 틀이 없으면 곧 이론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설령 그가 틀릴지라도. 그러니까 틀릴지라도 이론에 묶인 세상 이치하고 이론에 묶이지 않은 세상 이치는 범위가 틀리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래서 틀이 없는 자는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생각이 많이 나오는 법이에요. 그런데 틀에 묶인 자들은 생각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틀에 묶인 자들이 맨 처음에는 앞서 나가요. 아는 게 많으니까. 그러나 틀이 없는 자가 나중에 육신고생 속에서 깨우치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. 틀이 많은 자들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를 안 하고, 틀이 없는 자들은 항시 거기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지혜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. 그리고 틀 있는 자들, 이론적인 자들은 학교나 학업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고, 틀이 없는 자들은 육신을 통해서 이 실전을 배우는 거거든요. 한 번 익힌 기술은 죽을 때까지 육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내일 이제 원 출정을 하는데 여기 조자윤 씨나 여기 공양보살님이 안 계셨다면 이거 못할 뻔했어요. 그래도 다행하게 공양보살님하고 조자윤 씨가 도와줘서 모든 게 다 쉽게 됐네요. 예, 그리고 알아서들 다 해주셔서 예, 너무 고맙고요. 조금 이따 하고요. 이거 좀 잡아주세요.